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획 MD에 지원하게 된 이혜원입니다. 이혜원 씨,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5개만 좀 대보실래요? 일단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르마니인데 왜냐면 아르마니 맨도 가지고 있고 우먼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스포츠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서 아르마니가 가장 생각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남성 브랜드 중에 브루네오 치아펠리? 약간 외국어라서 발음하기 어려운데 네. 새로 들여온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브랜드는 아크네 스튜디오랑 신세계 자체 브랜드 톰보이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브랜드는 우리 회사 건가요? 신세계 브랜드 거는 아니지만 네. 제가 약간의 심플함을 추구하면서도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세계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브랜드, 그런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너무나 좀 초등학생적인 질문일 수는 있지만 가끔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곳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명은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LF 디자인실에서 인턴을 하셨던데요. 네. 기간이랑 활동 내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교육에서 의료학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은 깊게 배울 기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저는 좀 의료학에 관심이 많이 가져서 그때부터 인턴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정식 인턴으로 고용이 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4학년이 아니라서. 그래서 방학 때 사실 2015년도 겨울방학 때 잠깐 사무보조 일로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당시 LF에서 신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회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장 조사나 아니면 브랜드 이름부터 저한테 어떤 게 더 트렌디하냐 아니면 이 브랜드가 우리랑 더 잘 맞을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네. 기간은 어떻게 됐죠? 기간은 겨울방학이라 2개월. 2개월. 네. 그러면 주요 했던 브랜드가 뭐였어요? 그때 브랜드 런칭과 관련돼서 네, 일을 하신 게 뭐죠? 지금은 G 스튜어트 스포츠 브랜드로 나온 상태고요. 네.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은 디자인실에서 자료 조사랑 이제 옷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은 디테일적인 부분 사진 찍어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서 실제로 뭐 이런 브랜드가 저희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뭐 조사해 오거나 사진 찍어 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는 어느 쪽으로 나가셨어요? 시장 조사는 주로 백화점을 나갔고 이게 사실 스포츠 브랜드여다 보니까 스포츠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성복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관련된 브랜드는 정말 다 조사를 했던 것 같고 매장 나가서.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좀 어필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해외 브랜드 사이트를 많이 조사해가지고 디자인실 언니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많이 소개해줬던 것 같아요. 관련 업계에서 인턴을 했다는 경험은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시장 조사를 했다든지 그 사진을 정리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질문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잘 정리를 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좀 일을 얼마큼 오랫동안 하셨죠? 유니클로는 14년도 때 처음 홍대점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1학기에. 근데 다행히 운 좋게 제가 점장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셔가지고 제가 학업상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면 방학 때 강남점에서 한 달만 일을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해서 홍대점에서 3개월, 강남점에서 1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를 좀 보면서 좀 뭔가 느꼈던 거 아니면 배운 것들, 뭔가 적용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신세계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대부분 지원자들도 생각하겠지만 약간의 고급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신세계도 만약에
세일을 조금 더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을 유니클로처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또 없나요,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이건 우리가 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패션 회사잖아요. 네네네.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좀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일단 프로모션을 기획하다 보면은 손님들의 눈길을 일단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세계라는 브랜드가 아직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학생들이 조금 다가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클로가 사실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많이 해요. 티셔츠랑도 많이 하고 어디랑도 많이 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유통업체지만 신세계 그룹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쓰기나 뭐 다른 그런 신세계 계열사들과 약간 콜라보를 하거나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니클로가 일본 브랜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브랜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정말 좋은 패션 브랜드가 많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패셔니스타들은 대부분 일본 브랜드를 되게 선호하고 그들의 패션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SI가 조금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니클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패션 기업에서는 항상 눈여겨볼 수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했던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적용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비교적 지원자가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적용점을 좀 빨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좀 약간 말하는 스피드를 적절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비교적 굉장히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잘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원 씨는 자기소개서에서 네. 유통은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네. 왜 유통은 관계입니까?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자체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과 그리고 실제로 수입하는 브랜드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말 그대로 SI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브랜드가 손님들에게 A처럼 다가갈 수도 있고 B처럼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브랜드도 좋고 손님들도 좋게 할 수 있게끔 관계를 더욱더 잘 활용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통은 무엇이다라고 본인이 정의 내리는 부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내가 관계라고 설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추후에 본인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포부로 많이 연결되거든요. 포부랑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혜원 씨는 MD가 하고 싶으세요? 제가 MD가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디자인실에서 인턴을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준비하기 위해서 MD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운이 좋았지만 그 디자인실과 MD 간이 서로 협업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에 들어가면 디자인 언니들은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지퍼의 디테일은 어떤지를 보는데 MD는 간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조금 더 숲을 보는 입장에 더 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이나 성향은 약간 나무같이 세세한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게 저와 성향과 더 맞고 제가 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MD 직무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례 하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사실 자소서에 제대로 안 쓰고 자기소개에 흘러가던 듯이 한마디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불꽃놀이 기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요를 팔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요를 팔았을 때 사실 담요를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담요를 어디다 떼다 와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팔았어요. 예를 들면 불꽃놀이가 어떤 날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커플들이 예쁘게는 꾸미고 싶지만 의외로 날씨가 되게 추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담요를 팔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한강을 생각하면 대부분 여의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의도에는 이미 담요를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반포로 저희가 살짝 빠져서 팔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요를 파는 사람이 저 아니면 다른 한 분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2시간 만에 완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MD 직무를 하면은 담요를 만드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옷을 그럼 주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나는 이런 쪽의 옷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사실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SI에서 그런 택배 포장이나 비닐 같은 거를 친환경 소재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다큐에서 봤는데 영국도 트렌드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들 중 하나인데 친환경 브랜드가 매우 더욱 유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SI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세계 이미지를 떠올랐을 때 환경보호가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소재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만을 쓴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재를 쓰는 모습을 예를 들면 매장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러쉬처럼 아예 로고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손님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효과를 활용해서 약간 환경과 그런 SI의 이미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그런 옷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다양한 브랜드들을 접했다고 해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종류의 성격들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기대했는데 다소 환경이라고 하는 약간 좀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부분을 얘기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네, 본인은 맞아요. 어떤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말 아쉬웠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문학에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철학 수업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에 갔을 때도 정말 어려웠지만 영어로 철학 수업까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세계가 또 지식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한 나머지 그게 책을 읽고 에세이를 썼어야 됐는데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했는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지식향연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신세계를 보고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문학적인 걸 좀 배웠었을 때 네. 앞으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삶을 네.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약간 그날 예를 들면은 술자리를 가지고 나서 아, 나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휴식을 취했는데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집 갈 때 마음에 담고 갈 한마디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약간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런 뭐 마르크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사회는 계급 간의 투쟁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투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조금 가는 길에 조금 더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고 아, 난 아직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을 집에 귀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이 답변을 얘기할 때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한다거나 말이 좀 장황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당 지원자가 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을 좀 기울였던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좀 말하고 싶다 보니까는 약간은 이 아이가 좀 장황하게 좀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좀 그 안에서 차후에 그 내용들을 잘 뽑아서 얘기한다면 인문학적 소양에서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영상에 네. SI 빌리지 네. 여기서 SI만의 색깔을 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SI 빌리지몰을 얘기한 이유가 네.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SI 빌리지몰에 들어갔을 때 SI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은 느껴졌는데 뭔가 다른 특별함은 사실 느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LF 인턴
할 때도 시장 조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말 눈길을 끄는 사이트는 정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함부로 SI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라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그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컬러감을 확 이끌어낸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에 팬톤처럼 올해 컬러는 뭐로 그러니까 올해 컬러는 뭐 초록이다 하면은 뭐 초록색 관련된 걸로 도배를 해서 사이트에 눈길을 확 끈다거나 아니면 인스타 계정도 같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뭐 이번에는 운동화가 컨셉이다 하면은 아무리 다른 제품도 있지만 조금 더 운동화를 앞세워서 약간 이끄는 부분? 그러니까 SI는 느껴지지만 이번에 SI가 주력하는 부분이 무엇이다가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과 이번에 주력으로 할 것이 무엇이고 주력으로 밀고 싶은 컨셉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확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색칠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자소서도 보고 어떻게 보면 면접도 지금 꽤 오랜 시간 만나봤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저에게 스타일링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트렌디해 보이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스타일링을 맡기고 싶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날 네. 특별한 날 만약에 정말 고급스러운 컨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맡길 의향은 있어요. 그런데 아, 예원 씨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와 네. 감각이라는 거는 저는 고급스러운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전적으로 맡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외국계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서상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못다한 어떤 역량 그리고 열정, 의지를 좀 마지막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질문을 꼭 하고 싶다면 업무나 어떤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내가 입사를 해서 당장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어떤 책임을 좀 가져야 될까요? 라든지 일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면 굳이 질문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좀 어색하지 않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면접 마무리에 앞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안 되는 해외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외국인들과 끝까지 교류를 하고 있고 영어 헤어 스터디도 거의 1년 넘게 계속 외국인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조사를 나갈 때 외국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브랜드를 들여오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원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사실 이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솔직히 고민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출연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로 제가 어떻게 취준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약간 길잡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부족한 점도 많이 알아서 빨리 가서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뭐 저희가 지금 조언을 할 거니까요. 아, 네. 잘 기록을 하셨다가 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또 방송 다시 보기 하시고 아, 네네네.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MD 직무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수리 능력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 어떻게 정량적으로 약간 어필을 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수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좀 뭔가 보여줄 길이 뭐 아까 자격증은 당연히 수정해서 잘 올바르게 기입은 할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수리가 단순히 뭐 수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아까 저는 그 사례가 좋을 것 같아요. 담요 사례. 아. 내가 이 담요를 얼마째 사왔어. 근데 네. 이걸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의 네. 수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검증할 부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회계적으로 아까 네. 원가 회계나 이런 것들을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하게 되면은 네. 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리적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는 되게 어렵지만 아까 이런 사례 플러스 또 지식적으로도 그런 것도 좀 공부했었다라는 걸 좀 보여줘도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원 씨 서류 보면서 아쉬운 게 숫자가 많이 안 보여서 네, 맞아요. 숫자를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좋아요.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일을 했고 아. 언제 일을 했고 이거부터 해서 네. 만약에 매출을 올렸다면 몇 네. 퍼센트 혹은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우리가 숫자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네. 훨씬 더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완전 해결됐어요. 그런 부분을 네. 네, 디테일하게 정말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몇 퍼센트 매출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니까 우리 네. 예원 씨가 원하는 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학생회장님 먼저 해주시죠. 크게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와 이제 면접적인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글쓰기에 대한 부분에 약간 뭐 주어나 동사부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일치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었고 약간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좀 산만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약간 정리가 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막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일목요연하다는 어떤 느낌도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면접상에서 보자라면은 면접도 좀 비슷해요. 산만합니다. 약간은 좀 정신이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니클로에 대해서 배울 점 하게 되면 뭔가 좀 정리된 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또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적어보면 나쁜 말은 없어요. 다 좋은 말을 썼는데 약간 좀 이렇게 기억에 잘 남지 않게 한다든지 너무 훅 빨리 지나간다든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좋은데 조금 말 빠르기 같은 거라든지 말 분량이라든지 좀 말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개선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을 통해서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어요. 말씀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말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여기 첫 번째 적은 게 뭐냐면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일단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결함. 예, 그러니까 자소서를 평가하는 시간, 면접 때 주어지는 시간도 짧을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핵심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알고 있는 부분, 준비된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이라면 압박 면접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압박 면접에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유일하게 감점을 줬던 부분이 면접관들한테 마지막에 질문하는 내용이 너무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뇌가 왜 갑자기 신나게 뭐 기획 MD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스타일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지원자가 왜 하는 거지? 전 그 질문에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고 생각하고 이게 핵심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쭉 잘 나가다 방향에 딱 약간 좀 왜 저 질문을 하지? 이 지원자는 진짜 일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할 정도로 그 질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질문을 진짜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면접관한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접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면접관이 질문하라고 한다면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부분, 핵심적인 나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대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낫지.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밝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신입 면접 때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킬들을 좀 많이 습득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원 씨 저는 일단
아쉬웠던 점은 네. 객관성이 좀 떨어져요. 아, 네, 기획 MD로서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매출 이익을 네.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좀 네. 우리가 좀 계획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아. 객관적이지 않고 예원 씨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감각에만 의존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그 지금 두 분도 느끼셨던 것처럼 장황하다는 얘기가 기업의 어떤 그 어플라이를 할 때 네. 서류를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좀 결론 위주로 먼저 아.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요구한 답변에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은데 아. 부연 설명이 먼저 네. 친절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부연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저희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듣거나 혹은 너무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해야 되는, 그래서 면접관을 배려를 한다면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문제인데 네. 요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뭐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뭐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요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어미를 좀 네. 다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과를 네. 너무 축소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운 좋게 라는 말이에요. 네. 노력을 해서 내가 성과를 얻은 걸 줘야 되는데 운 좋게 점장님이 그렇게 봐주셨고 네. 운 좋게 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예원 씨의 실력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냥 잘 풀렸구나 라는 오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투. 네. 그 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밝다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했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하면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웠다는 거. 네, 그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완전 도움 완전.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완전 도움이 돼서 다행이고요. 네, 기업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신다면 네. 오늘 저희의 조언과 더불어서 좀 전문성 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